오늘 국민배심원단이 다룰 사건은 한 여성을 수개월 동안이나 괴롭히던 스토킹이 끝내 살인으로 이어진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30대 남성 설모 씨,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반복적으로 신고했던 여성 A 씨. 이 사건은 경찰과 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했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사건의 배심원이 되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1년 11월 19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A씨는 스토킹과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해 가해자인 설씨를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고, 설씨는 이미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A씨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을 따라오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후드티를 푹 눌러 쓴 그 남자는 바로 설씨였습니다. A씨는 위험을 직감하고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스토킹 가해자가 또 찾아왔다고 신고합니다. 통화는 7분 동안 이어졌고 그 사이 설씨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신고 중이던 A씨는 문 앞에서 결국 설씨에게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을 당했고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30분 뒤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인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설씨는 수개월 동안 피해자의 집, 직장, 동선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과 불법 촬영, 폭언,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까지 말했지만 보호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적용된 죄목과 법적 기준. 검찰은 설씨에게 다음의 중범죄를 적용했습니다. 1. 살인죄, 형법 제250조, 의도적 살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18조, 반복적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하지만 실제 살인으로 이어진 만큼 가중사유. 3. 불법 촬영물 제작 및 협박, 성폭력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최대 7년 이하 징역. 4. 흉기 소지, 주거 침입. 해당 범죄는 계획성 판단 근거가 됨. 검찰은 설씨가 분명한 계획 아래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살해했다고 보았습니다. 국민배심원단의 판결 요청. 여기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피해자는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고 가해자는 반복적으로 뒤를 쫓고 협박하며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살해했습니다. 과연 이 범행을 우발적 살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혹은 계획적 보복적 살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요? 그리고 설씨에게 어떤 형이 선고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판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법원 판결. 1심 판결, 징역 25년.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계획적 범행의 정황이 충분하다.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사망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점, 우발성을 주장하며 일부 반성 태도를 보인 점, 이 참작되어 형량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2심 판결, 징역 30년, 형량 가중. 항소심은 더 엄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가해자의 행동이 단순 분노가 아니라 지속적 집착과 통제가 이어진 구조적 범행이다.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형량을 올려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립니다. 계획성 범행 준비가 충분히 입증된다. 피해자가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보호받지 못한 점을 사법부가 엄중히 봐야 한다. 감형 사유가 없다. 이로써 가해자 설씨의 형량, 징역 30년이 최종 확정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남긴 의미.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두 가지 큰 논쟁을 남겼습니다. 첫째, 스토킹 범죄 대응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도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계획적 살인의 기준입니다. 가해자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의 귀가 시간을 파악하며 범행을 기다렸습니다. 이는 법원이 고의성을 강하게 인정한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또한 2심이 형량을 높인 이유는 단순히 가해자의 행위뿐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판결에 동의하시나요? 징역 30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무거운 형이 필요했을까요? 국민배심원단은 여러분의 판단과 토론을 통해 완성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판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건에서 다시 심리를 이어가겠습니다.